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빵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어느 산속에 있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또 무서운 경험을 하셨고, 기억에 남는다고 하셔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빵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릴 때 네네. 산속에서 이제 있는 고깃집들이 있는데, 저도 알고는 있는데, 거기서 또 네. 아르바이트 하셨던 적이 있다고요? 네네네. 거기서 또 귀신을 보셨군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고깃집인지 한번 이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이게 제가 예전에 시차 몇 번 참여했었는데, 원래 어릴 때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 특기생으로 이제 대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행사 같은 걸 해요. 이제 시범단이라고. 시에서 하는 건데, 네. 그걸 하다가 이제 부상 때문에 그 운동하는 거를 포기를 하게 되면서 좀 붕 뜬 거죠. 네. 당장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제 좀 음식하는 걸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학교에 그냥 아무거나 등록하니까 합격이 되더라고요. 예. 저희 학교가 그런 게 있었어요. 수시 합격을 하면 학교를 안 나와도 돼요. 예. 왜냐 그러면 학생이 학교에 남아있으면 열댓 명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귀찮다고 그냥 너희 나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그러면은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돈을 벌자. 네. 그렇게 돼서 한창 알아보고 있는데 솔직히 어린 나이에 친구를 잘 안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산에 이제서 이제 숙식하고 한 달에 2번 쉬는데 돈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를 전화를 하니까 뭐 나이랑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뭐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바로 간다 그러니까 그럼 바로 오래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산에. 예. 산 입구에서부터도 버스 타고 한 30분은 들어가요. 한 20분 정도 들어가고 되게 좀 안쪽이었는데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 30분 정도를 걸어 내려가면은 그 식당이 나왔는데 되게 좀 컸어요. 네. 테이블이 100개 정도 되고 가서 숙소 생활을 하니까 짐을 풀고 올라오라 그래서 짐을 풀었는데 또 숙소가 식당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산 안에 미나리 밭도 있고 뭐 이것저것 뭐 농사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바깥에 도로 쪽에 식당이 있고 산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숙소가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짐을 풀고 유니폼을 입고 그날 일을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제 운동해서 체력도 좋고 뭐 밝고 이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첫날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일을 무사히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일을 끝내고 남자들이 이제 뭐 마감하는 사람이 2명이 남아요. 그러면 마감조가 돌아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날이고 하니까 마감을 안 시키고 그냥 정시 퇴근을 시켜주셔서 이제 숙소를 내려왔어요. 형들이랑 같이.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나머지는 다 뭐 성인들이었으니까 제가 제일 막내예요. 네. 형들이 먼저 피곤하니까 씻으러 간다고 들어가고 저는 이제 화장실 혹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 저쪽에 좀 걸어 나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밖에 나왔는데 화장실이 한 30m 밖에 있었어요. 걸어서 좀 갔어야 됐어요. 한 20m 네. 정도 됐겠다. 산이 되게 해가 빨리 지잖아요. 거기다가 화장실 쪽은 주광색 불빛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그 형광등처럼 하얀색 빛깔이 아니고 옛날 제 머리 색깔? 노란색.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불빛이 쪼매나게 있고 이렇게 작은 화장실이 보이더라고요. 그쪽으로 한참 가고 있는데 저도 귀신을 그때 당시에는 봤었지만 평상시에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네. 뭐 몸이 안 좋으면 되게 형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흘깃흘깃 검은 그림자 같은 걸로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날 좀 이상했어. 걷는데 느낌이 되게 막 똥꼬가 간질간질거린다 해야 되나? 예. 소름이 돋으면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뭐 팔부터 소름 돋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진짜 소름 돋으면은 그쪽부터 이렇게 살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또 난 똥꼬가 그 소름 돋는다면 처음 들어보네. 예. 그쪽부터 이렇게 대뇌 전두엽까지 쫙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걷는데 딱 그 느낌이 나길래 뭐지? 하는데 이게 사람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죠. 기분이 이상한 쪽으로 딱 봤는데 거기가 이제 야외에 이렇게 호수가 있었어요. 네. 수도 꼭지 그 있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호수 감아놓고 그 옆에 다라이통이라고 아세요? 혹시 커다란 거? 그 고무 다라이통. 예. 큰 거. 어릴 때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목욕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다라이가 엎어져 있었고 그 네. 뒤쪽으로 되게 반들반들한 하얀 몸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옷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여잔데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 오. 대머리인데 일단 거기서 한번 멈칫을 했어요. 한번 멈칫을 하고 이렇게 상체를 제가 살짝 움직였어요.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확인하려고. 네. 상체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 트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미동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볼일 보자. 왜냐 그러면 생리적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첫날이라서 아무 때나 싸지는 뭐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하는데 이게 곁눈으로 점점 보이잖아요. 아무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게 안 보려고 해도 보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딱 봤는데 와 이게 입이 이게 턱이 빠졌다 그래야 되나? 입이 이렇게 쭉 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턱이 빠진 것처럼 이게 일반 사람 입 이렇게. 벌린 것보다 훨씬 크게 예. 커다랗게 빠져 있었고 대머리였고 몸이랑 얼굴 피부가 되게 갈라져 있었어요. 가뭄 난 것처럼. 그래서 그거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보통 그게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그냥 막 화장실 급하게 들어가서 급한 것만 빨리 딱 처리하고 정리하고 후다닥 뛰어가지고 숙소를 들어갔어요. 네. 달려가서 거기 숙소 사람들한테 여기 저 화장실 갔는데 귀신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사실 첫날이고 아무리 저를 좋게 봐줘도 정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고 그냥 씻고 그날 형들하고 얘기하고 뭐 나이 많은 형들은 술 먹고 저는 그날 안 먹고 그냥 잤어요. 자고 다음날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 한 6명 정도 남자들이 더 오더라고요. 주말 아르바이트라고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인사 꼭 다 하고 토요일날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이제 구역이 거기가 식당이 원체 크다 보니까 A, B, C 이렇게 나눠요. 네. 나눠서 저는 이제 B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남자 4명이 일을 해요. 여자 2명이랑. 그 형들 중에 저보다 한 해 위에 형이 있었어요. 대학교 딱 1학년 형이. 네. 그 형이랑 하루 만에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저께 처음 왔는데 이런 걸 봤다. 야, 형은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이게 주말 형들도 거기 올라오면은 토요일은 자거든요. 그래서 그 형도 숙소에서 생활하는데 나는 딱히 그런 거 못 봤는데 그런 거 본 사람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루를 그날 일을 마쳤어요. 네. 토요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내려와서 뭐 새로운 식구도 이제 왔고 주말 아르바이트 형들도 올라오니까 이게 파티를 여는 거예요. 항상 주말마다. 그래서 야 니도 고3이면 술 마셔도 된다. 술 마셔라. 이렇게 돼가지고 술을 이제 사준 거죠. 네. 뭐 치킨도 시키고 뭐 족발도 시키고 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남자가 한 10명 됐어요. 숙소에. 그 10명에서 막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엄청 빨리 먹을 거 아니에요. 아저씨들 막 종이컵에다가 술 가득 따라가지고 막 마시고 원샷하고 막
이러니까 술이 막 금방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말 아르바이트 형들 중에 이제 2명인가 3명이 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술을 좀 안 먹은 형이 있었어요. 술을 조금만 먹어도 운전하면 안 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네네. 거기가 또 산이다 보니까 뭐 산 위에 올라가는 편의점 있고 이러니까 금방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혼자 가기는 좀 그러니까 한 명이 더 같이 간 거예요. 가고 이제 나이 많은 형이랑 저희 팀에 있는 그 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담배 피러 나갔는데 좀 언성이 높아지는 게 들렸었어요. 뭐 싸우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잘 모르고 약간 사람들이 대화하면 이게 음성 커지는 거 있잖아요. 살짝 술도 네네. 먹었고 약간 네. 그렇게 돼가지고 모르겠다 하면서 얘기하고 TV 보고 있었는데 한참 기다렸는데도 술 사러 간 사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형이 야 좀 있으면 배달 음식 또 오는데 야들 왜 술 가지고 뭐 안 오노 이렇게 된 거예요. 전화해봐라 해가지고 전화를 딱 하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에 사고 나가지고 지금 술 사들고 내려간다고 내려가서 얘기한다 이 카드인 거예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기다렸죠. 기다리고 이제 차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들리고 전화가 울려가지고 나이 많은 형들 한 3명이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뭐 한참 한 5분 10분 정도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막내야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죠. 나가니까 트렁크에서 고라니를 내리는 거예요. 고라니? 예?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자 하니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산이니까 불빛이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했다시피 좀 깊숙한 데란 말이에요. 그 편의점이 보통 버스 종점에 있어요. 산에는. 네. 뭐 주변에 뭐 곳곳에 있는 게 아니고 산 종점인데 이제 산 종점까지 가는데 거기가 산이다 보니까 뭐 도로마다 그 전봇대 불빛 달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형광등 같은 거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산 같은 데는 잘 없어요. 사실 뭐 일반 도로보다 틈이 넓다 해야 되나 간격이.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꽝 박았다는 거예요. 박아가지고 딱 내렸는데 보니까 완전 그냥 벌써 죽어 있는 거죠. 그냥 즉사. 그래서 이거 우야지 가다가 이제 그냥 모르겠다 하면서 일단 트렁크에 실작해야 둘이서 낑낑거리면서 트렁크에 싣고 편의점 가서 차 닦고 피 묻은 거랑 이런 거 닦고 자기들 옷에서 옮기면서 피 묻었는 것도 닦고 뭐 처리하면서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야 너 저 이거 어차피 이거 죽었는 거 그냥 우리가 처리하자. 화장실 저 가는 길에 보면은 커다란 다라 있다. 그 안에 먼지하고 이런 거 있을 거니까 그 좀 물로 좀 씻거라 하는 거 저한테. 예. 그럼 뭐 어쩌겠어요. 막내니까 들어야지. 귀신을 봤던 것이지 뭐 어쩌겠어요. 제발 오늘은 없기를. 왜 그러면 혹시나 또 볼까봐 화장실을 저는 식당에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날도. 네.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진짜 가기 싫다. 갔어요. 가니까 거짓말 안 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대로. 진짜. 그 자리 그대로. 네, 그 자리 그대로. 미치겠네. 그 여자가 어디서 있었냐면 딱 다라이 뒤쪽에 서 있었어요. 다라이 앞쪽에 수도꼭지가 있었고 배수구가 있었고 이걸 씻으려면 다라이를 엎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냐고 무서웠는데요. 어쩔 수 없다. 그냥 뭐 귀신이 무섭냐 저기 형들은 말 안 들어가지고 지키는 게 더 무섭지 현실적으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사회생활 하는 데는. 네네. 그래 이게 더 무섭다. 나 여기서 돈 벌어야 된다.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눈 딱 감고 진짜 눈 딱 감고 다라이를 양손으로 딱 잡고 밑으로 탁 내렸어요. 네. 한 다라이가 탁 넘어지면서 이게 동그라니까 대격으로 구르잖아요. 그래서 한쪽을 잽싸게 잡고 눈 딱 뜨고 물을 탁 틀었어요. 그래서 딱 눈 떴는데 걔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그래서 물로 이제 거기 뭐 철수샘이랑 뭐 퐁퐁이랑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참
물 뿌리면서 씻는데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사람이. 아, 그럼요. 예.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딱 봤는데, 걔는 그냥 나를 보는데, 뭐, 적이라는 게 없어요. 나를 뭐 해한다거나, 내한테 화가 났다거나, 나를 겁주려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예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자세히 좀 더 보게 됐어요. 봤는데, 이게 피부가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뭄난 것처럼 갈라졌는데 그게 갈라진 게 아니고 보니까 비늘 같더라고요. 비늘. 비닐이요? 비늘. 아, 뱀 비닐. 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옛날부터 귀신도 봤고 무서운 것도 옛날에는 글로만 읽었잖아요. 요즘처럼 라디오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네, 아니니까. 맞아요. 글로 읽어서 뭐 뱀 귀신이라는 게 되게 무섭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휴, 큰일 났다. 이거 찍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좀 더 뒤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엉거주춤 뒤로 더 물러나서 막 씻었어요. 빨리 네. 씻고 가자고. 근데 이상한 게 막 씻는데 그게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손에 막 물컹물컹하게 잡히는 거예요. 씻는데 다라이를. 그래서 자세히 딱 보니까 구더기가 다라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예. 벽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막 하얀 막 부스러기 같은 것도 있고 막 하얀 부스러기랑 막 뼈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단단한 거.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제 손 물로 씻고 막 하면서 막 씻고 있어요. 씻고 있으니까 뒤에서 나이 많은 형들이 오더라고요. 오면서 야, 다 씻었나? 하면서 걔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형들이 고라니를 들고 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거기부터 머리 끝까지 쫙 돌면서 뒤를 저도 모르게 탁 돌아봤는데 그게 눈에서 막 피가 막 줄줄줄 흐르면서 오. 그전에는 제가 눈동자를 제대로 못 봤는데 눈동자가 진짜 뱀 알죠? 일자 눈 탁 되면서 아, 예. 하얗게 돼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을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혓바닥 내밀면서. 네. 그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저는 네. 진짜 막 부들부들 떨었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돌변하는 거. 너무 놀라가지고 하고 있는데 형들이 고라니를 탁 던지면서 아이고 디닥하면서 야 막내는 이제 고생했다 들어가지고 뭐 술 한 잔 더 먹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전에 가면서 그냥 후다닥 뛰어나갔어요. 후다닥 뛰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얘기했죠. 그때는 이제 친해졌었어요. 그 제가 친해졌다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형은 붙잡고 방을 또 봤다고. 방을 또 봤는데 이래 됐다. 오늘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제가 되게 작게 말했는데도 옆에 다른 형들이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가 숙소가 거실에서 같이 모여서 먹었으니까. 네네. 그 중에 어떤 형이 한 명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대도 안 하는 소리 하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자크 채웠죠. 자크 채우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날 저는 가만히 있고 그냥 술도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잤어요. 아이고 내가 눈 떠가지고 진짜 일단 저 화장실로만 안 가면 되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하자. 그 다음 주 주말이 다가온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오픈이 뭐 11시부터 손님을 받으면 뭐 9시 반에 출근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손님 받을 준비를 하는데 남자는 밥을 빨리 먹잖아요. 이모들은 뭐 밥 먹고 앉아서 뭐 노가리 까는데 남자들은 밥 한 5분 만에 먹고 담배 피우면서 커피 마시면서 커담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막 얘기하는데 이제 그 친한 형들이 가는 거예요. 야 빵아 니 여기서 일하면 얼만큼 일할 건데 가기를. 저는 사실 뭐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일할 생각이 있다. 그럼 그때가 10월 달이었으니까 그러면 뭐 한 3개월 4개월 일하겠네. 니 그러면 니 뭐 통장 있나 월급 어디로 받기로 했노 뭐 이래가지고 월급을 저는 현금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그때 통장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형이 야 너 그러면 월급 받으면 사장님한테 그냥 맡기고
쉬는 날 받아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예. 절대 가지고 있지 말고, 그리고 혹시나 형들 중에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아, 나는 돈 받으면 엄마한테 줘야 된다고 얘기 꼭 하라고. 절대 못 빌려준다고 얘기를 꼭 해라. 사람들끼리 네. 돈 거래하는 거 절대 아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저는 그냥 뭐 때문에 뭔 이유가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싶었죠, 그냥. 알겠다.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또 같이 모여서 술을 마셨어요. 네. 술을 한참 마시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팀에 있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일을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 가게에서 한 3년 정도 일했었나? 그랬었고 나이도 한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그 형이 뭐 오늘 뭐 피곤해서 나는 술 안 먹고 일찍 자야겠다. 방에 들어가서 잘 테니까 뭐 방이 뭐 3개였는데 보통 방에 나이 많은 사람 1명, 2명, 뭐 젊은 사람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오늘은 그냥 젊은 사람 애들끼리 모여서 자라.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는 그냥 신나게 술 마셨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그날 저도 운동을 했고 이러니까 술을 잘 받아요. 사실 술 말술이라 가지고 소주만 한 짝씩 먹었어요 그때는. 그래가 술을 끝까지 먹었죠. 끝까지 먹고 뒷정리 다 하고 저는 거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형이랑 거실에서 잤어요. 네. 그래서 그날에서 한참 자고 있었어요. 한참 새벽 한 3시쯤 돼가지고 잤나? 잠들어가지고 자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는데 예. 빵 끌리는 소리. 근데 사실 그게 들릴 수가 없는 게 밖에 흙이 있지만 거기가 이중문이에요. 샤시로 된 거. 거기가 이제 컨테이너 건물이었는데 샤시로 되게 튼튼하게 잘 지어놔서 뭐 방음 처리가 좀 잘 돼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밖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눈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또 가위인가? 가위 눌렸나? 하고 있는데 가위 눌린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점점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거리면서 싹 다가오더니 저를 지나쳐서 어디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가위는 아닌갑다. 뭐 귀신이 지나갔나? 이 생각에 이제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뜨고 이제 화장실 밖에서 쌀라고 갑자기 자다 일어나면 사람이 쉬야가 마렵잖아요. 밖을 나가려고 이제 부스럭거리면서 일어날라 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사람이 혼잣말 하는 소리 알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지금 챙겨가지고 그걸 지금 챙겨가지고 자기를 챙겨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그걸 만나고 이런 식으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중얼중얼 혼자 사람 목소리로. 근데 그 사이사이에 꼭 혀를 낼름낼름거리는 소리처럼 조커처럼 와. 그러니까 말하는 그 중얼중얼거리는 사이에 낼름낼름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야 하면서 그쪽을 손 안쪽으로 이렇게 싹 보고 있으니까 제가 거실에서 잤다 그랬잖아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방 안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남자가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옷도 다 입고 있었어요. 옷도 다 입고 있었는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눈 상태에서 계속 쳐다봤어요. 뭐 하나 싶어가지고 보니까 뭐 딸그닥 거리는 소리도 나고 이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거실로 탁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을 딱 감았죠. 딱 감으니까 다른 방으로 탁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또 거실로 또 탁 나오더니 제 머리맡으로 딱 와가지고 한 1, 2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1, 2분 예. 서 있다가 샤시 문을 진짜 조심히 싹 열고 밖으로 탁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탁 떠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딱 봤어요. 시계를 딱 보니까 한 4시 반, 5시 사이더라고요. 예. 누가 뭐 오밤중에 뭐 별걸 다 하네 이 생각하면서 그냥 밖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차 소리가 그때는 벌써 나더라고요. 밖에 네네. 나가는 소리가. 이 새벽에 누가 나갔노? 뭐 어떤 사람이 나갔노?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는 그냥 뭐 주변에 아무 때나 비벼주고 다시 잤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형들이
야, 일로 와봐라,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아씨, 내 차 없어졌다. 그러면서, 내 차 어디 갔노? 이러더니, 알고 보니까, 주말 알바 형이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차에서 옷 가지러 갔는데 차가 없어진 거예요. 예. 야, 이거 어디 갔노? 하면서, 그냥, 아니, 차가 어디 갔어요? 뭐, 다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먼저 잔다 했던 형 방 있잖아요. 몸 안 좋다 했던 형. 그 방문을 딱 열었는데, 방에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사람 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쪽에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만한테 돈 내가 얼마나 빌렸는지 티내 가면서. 아, 도망갔다고? 잡아야 된다 하면, 잡아야 된다. 야반도 줄란 거예요. 옷 갈아입고 막 같이 막 식당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그 이모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모 중에 한 명 또 30대 중반 되는 이모였는데 그 이모랑 같이 나른 거예요. 예. 30대 중반 그 이모도 거기서 일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 형도 알게 모르게 많이 빌려. 근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적사항은 알지만 그 어디 산지 뭐 등본 이런 거 안 보거든요. 사실. 아, 맞아요. 그때, 요즘이야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솔직히 신분증 확인만 띡 하고 다시 주고 그게 끝이에요. 노동계약서 네. 이런 것도 없고 진짜 뭐 통장 거래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그때 막 현금으로 받고 이랬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식당 같은 것도 현금 박치기니까 현금으로 줘야 세금도 덜 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네네. 무조건 현금으로 그때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 뭐 결국은 식당 뭐 난리 났죠. 난리 나가지고 뭐 일단은 뭐 사장은 돈 뭐 얼만데 저보다 뭐 이래 알아보고 뭐 너가 잘해야지 그런 거 돈 함부로 빌려주면 어떡하노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한 1, 2주 동안 가게에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 숯을 저희가 숯불구이인데 숯을 엄청 큰 화로에다가 2개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써요. 쓰는데 이제 저 가게 마감할 때 되면 그 불을 다 끄거든요. 근데 뭐 새벽에 불 전문으로 보는 아저씨가 나가보니까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다건 아니면 그 뒤쪽으로 산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뭐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우고 이랬는데 뭐 토끼만 한 번에 막 20마리 죽어 있고 오. 닭도 한 번에 막 10몇 마리 죽어 있고 손님들 뭐 지나가다가 뭐 넘어지는 거는 예사고 예. 고기 구워 먹다가 다치고 뭐 고기 냉장고에 고기 냉장고 그게 모터가 원체 좋고 예비 전력이 있어가지고 예. 절대 그게 차단될 리가 없는데 그게 막 완전 차단기가 다 내려가가 고기 다 상해쁘고 난리가 나는 거야. 한 2주 동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사장이 월요일날 하루 가게 그냥 쉰다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다 볼일보러 내려가라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집에 가도 마땅히 할 게 없어서 그냥 숙소에 있었어요. 네네. 내려간다고 얘기만 하고 그냥 편의점 가가지고 아침 일찍 편의점 가가 먹을 거 미리 사놓고 그냥 숙소에서 TV 보면서 놀라고 어차피 밖에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커다란 봉고차가 한 2대 들어오더라고. 예. 커다란 봉고차 한 2대가 들어와가지고 딱 내리는데 누가 봐도 무당 내리고 그 무당 도와주는 사람들 남자 여자 한 10대 명이 내리는 거야. 예. 저는 이제 숙소 그 창문이 있으니까 빼꼼히 봤어요. 사람들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식당을 올라가는 길에 와 뭐 바리바리 들고 가더라고요. 음식부터 시작해가 뭐 상다리 막 이렇게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귀신 때문인 줄 알고 굿하는갑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화요일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뭐 이모들이 또 안 내려간 이모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뭐 액땜한다 셈으로 무당 불러가 뭐 거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저희가 알게 된 건데 그 집이 이제 옛날에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네네.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일하기 일주일 전에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사 완료하고 옮기고 스탠바이 하면서 구인광고를 올리고 제가 그 구인광고를 보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털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장사하면 털을 옮긴다.
터를 옮기면서 그 전에 있던 터에 살던 호롱이가 따라온 거예요. 아, 따라왔는데 그거를 그 나이 많은 형이랑 그 밑에 도망간 형이 이 구렁이 새끼 죽여야 된다. 예, 죽여가 우리 먹자. 되게 적극적으로 설쳤대요. 예. 그 형이. 그래가 뭐 구렁이 먹고 그 피해를 뭐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뭐 돌았을 수도 있고 정신이 그럼 안 되는데.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그 밤에 봤던 얘기는 사람들한테 안 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얘기했으면 네가 그때 깼었으면 잡았어야지 이렇게 될까봐 솔직히 그게 무서웠어요. 괜히 그 말 함부로 못하니까. 그래서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 뱀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기운을 심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봤던 모습이 막 혀도 낼름거리고 그게 잠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극하고 나서는 뭐 특별한 일 없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대학교 잘 들어가고 그랬죠. 야, 아니 가뜩이나 일도 힘드셨을 텐데 숙식이니까. 근데 그렇죠. 또 거기서 그런 돈은 많이 주소. 아, 그때 돈 앞에 당시에 장사 없습니다. 얼마 주셨어요? 그때 2006년도죠. 2006년도에 한 달에 2번 쉬고 하루에 13시간 일해가지고 고등학생인데 320만 원 받았습니다. 오, 현금. 진짜 많이 받. 진짜 근데 일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치. 서빙도 하고 나무도 뭐 캐고 뭐 숲도 떼고 막 하루하루가 힘들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터주뱀을 잡은 시점부터 그렇게 꼬인 거네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솔직히 몰라요. 그냥 저는 제가 겪었던 것만 얘기는 한 거고 네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뱀 귀신이 그렇게 너무 무서워요. 그 생김새 자체 묘사해 주신 게. 저는 진짜 봤던 걸 진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때 어땠었지? 그래서 살짝의 뭐 거짓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본 그대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산에 귀신이 많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네. 정말 후회했죠. 이게 또 지금 빵이님처럼 귀신 보시는 분들이 산에 가시면 난리가 나요. 안 가요. 귀신 보시는 분들은 산에. 저는 근데 그때 뭐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고깃집 지금도 있나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큰 지역은 어디예요? 그게 산에 있고 숯불 구이에 지역 말하면 다 알아요.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 말투 보면은 어딘지 대충 아실 건데 경상도입니다. 그건 그렇지. 예. 어차피 네, 사투리가 거기까지만. 그쪽이니까 경상도에 있는. 네, 아, 거기까지만. 이게 진짜 되게 큰 가게고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 뱀 귀신이 거기 있을까 그 자리에? 뭐 없을까? 저는 솔직히 거기서 주말 알바 하긴 했거든요 사실. 네네네. 근데 숙소 좀 옮겼어요. 또 장사 또 잘 되고 자리가 잡히니까 숙소를 가게 근처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아예 갈 일이 아예 없었어. 그리고 가고 싶지도 않았고 거기 아니라도 널린 게 귀신이니까. 아,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산 속에 있는 갈비집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뭐 산 공기도 마시면서 고기도 먹고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런 이미지가 되게 좋은데 거기에 또 귀신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밤에. 맞아요. 거기 막 일하는 직원만 20명, 30명 되니까 별의별 사고도 많았어. 아이고, 오늘 빵이님 또 고생 많으셨고, 산 속에 있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당시에, 그때 당시 봤던 그대로의 실화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떨렸고, 재밌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고, 몰입이 또 너무나 잘 돼서, 그 고깃집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 고깃집이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경상도에 있고 산속에 있는 고깃집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실제로 근무를 하셨고 근무할 당시에 봤던 또 뱀 귀신, 구렁이 귀신인 것 같은데요. 그 귀신에 관련된 소름 돋는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람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람제님께서는 반지하집에서 사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반지하집에서 정말 또 소름 돋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반지하 집이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람제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번에 네. 이제 고모님 이야기로 또 등장을 하셨다가, 오늘은 예전에 살았던 반지하집 이야기를 하고 싶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반지하가 어디에 있던 반지하였어요? 서울의 구로구의 개봉동이라는 동네에 있던 반지하고요. 예. 네, 제가 살면서 진짜 제일 큰 반지하였던 것 같아요. 넓은? 네, 진짜 넓었거든요. 이야, 구로구 개봉동, 지금 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대체 어떤 집이었을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저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간단히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해요. 일단 저희 할머니는 원래는 무당을 해야 할 팔자이셨는데 이제 거부를 하시고 누름굿을 하셔서 무당은 안 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렇다 보니까 신병이 다 자녀들한테 내려와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무당은 안 하시지만 지금 비하는 어쨌든 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 조금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영안이라는 네. 소리를 항상 했었는데 귀환이라는 소리도 처음 듣네요. 네, 일단은 저희 집안 구조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집을 이사를 처음 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이 집이 거의 30평에서 35평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되게 커요. 그래서 이 집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헐값이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집을 이사를 오게 됐는데 예. 여기가 아무래도 반지하다 보니까 좀 여름에 되게 좀 쌀쌀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있긴 했는데 이 집이 유독 겨울처럼 되게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아예 뭐 창문이 위에 달렸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허리쯤에 창문이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완전히 반지하도 아니어서 분명 햇빛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유독 햇빛도 안 들어오고 빛도 아예 안 들어오고 특히 저희 아빠 방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크게 2개가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빛이 아예 안 들어와서 이제 암막 커튼 친 것처럼 진짜 집 자체가 아예 그늘진 느낌이었어요. 예.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한 달 정도 정말 아무 이상도 없었고 정말 잘 지내고 뭐 별 탈이 딱히 있다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점점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타났던 현상이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방에서 어디서 막 스슥 사삭 막 이런 막 벌레 같은 게 벽을 기어다니는 소리가 진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겸 불을 켜려고 스위치에 손에 딱 대려고 하는데 뭐가 꿈틀꿈틀 이러면서 바삭 소리가 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얼른 켰는데 와, 방 안이 온통 바퀴벌레로 이렇게 막 몇십 마리가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불을 켜니까 얘네들이 놀라서 막 세탁기가 있는 그 베란다 틈새로 막 다다다다 다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벌레를 진짜 너무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 살면서 막 진짜 몇십 마리가 갑자기 막 우다다 나오니까 너무 소름이 돋고 찜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할머니 방에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자게 됐는데
특이한 게 있다면 저희 집이 원래 바퀴벌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 오고 한 달 동안 다른 방에서 바퀴벌레들이 아예 나온 적이 없었고 제 방만 유독 바퀴벌레가 한두 마리씩만 나왔지 뭐 더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 방에만 유독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만.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영가들이 저랑 할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예.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몇 개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할머니 방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저랑 이제 나란히 문지방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대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거실에서 그 노란 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발로 걸으면 쩍쩍쩍쩍 막 이런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알죠. 약간 네. 근데 그런 소리가 밤새 날 때가 있었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약간 그 위를 이렇게 뛰어다니듯이 막 쩍쩍쩍쩍쩍쩍 막 이런 소리가 난 적도 정말 많았고 이제 할머니 안쪽 베란다 창문을 열면은 사람 한 명이 딱 걸어 다닐 수 있는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담벼락 사이 샛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구름과자 스팟이라고 학생들이 숨어서 구름과자를 먹는 그런 곳인데 예. 공사용 큰 쇠파이프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거기가 길고양이들 아지트거든요. 오. 그날 유독 저녁에 막 부시럭부시럭 이런 소리가 밖에서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구름과자 먹으려고 사람들이 거기 왔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양이 아지트라 했던 데가 어미 고양이 1마리랑 새끼 고양이 5마리 정도가 있어요. 근데 걔네가 한꺼번에 막 하면서 막 하악질을 엄청 하는 거예요. 오. 근데 평소에 걔네들이 사람을 좋아해서 저랑도 되게 잘 놀던 친구들이었고 사람들한테 하악질을 할 친구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미는 계속 하악질하지 애기들은 왜 약간 울으면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리거든요. 네네. 정말 야옹야옹야옹 이러고 울어대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면은 잠깐 하악질하고 끝나겠는데 이게 막 1시간 반 내내 이러니까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갖고 제가 아빠를 깨워가지고 아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고양이 있는데 좀 가보자 사람 있는 것 같다 계속 부시럭거린다 아빠를 깨워서 그 샛길로 돌아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갔다고 하기엔 또 너무 그렇게 늦게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하악질을 멈춰야 되는데 없으면은 허공을 대고 자꾸 하악 이러니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일단 제 친구 중에서 약간 신기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실제로 귀신을 봐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목사 쪽으로 빠지셔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친해가지고 집에 같이 놀러 가자 해서 데리고 왔는데 표정이 싹 굳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람지야 여기 너네 집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바로 나와 이랬는데 아니 진짜 여기 살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여기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왜 여기 살아? 왜 그러는데? 이랬더니 진짜로? 진짜 여기 살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맞다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맞다니까 그만 물어봐 짜증나니까 이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제가.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여기 너무 좀 토 나올 것 같은데? 야 기운이 너무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얘가 난 괜찮은데 이랬는데 얘가 아니야 여기는 너무 기가 세다고 나 지금 보고만 있어도 토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집 가면 안 돼? 제발 우리 집 가서 놀자 제발 나 여기 있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덩달아 저까지 무서우니까 그때 초등학생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역정을 냈어요 제가. 집까지 기껏 데려왔더니 막 토 나온다 이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 마음이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손목 붙잡고 이렇게 끌고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가 막 못 간다고 막 튕기고 막 소리 지르면서 울먹거리면서 저를 이렇게 끌고 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난 죽어도 못 들어가겠으니까 나 너랑 안 놀 거야 이러고 이제 집에 가버렸어요. 이제 이런 적도 있고 자꾸 이렇게 자잘하게 있었는데 제가 이때마다 할머니한테 말씀을 이렇게 다 드렸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 집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는 그냥 괜찮아 나도 멀쩡히 있잖아 남지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니까 전 진짜 괜찮은 줄 알고 예. 할머니 말만 찰떡같이 믿고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3달, 4달 차부터 그 이후에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제가 내용이 이어지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꿈을 꾸는데 가위를 진짜 그 집에서 유독 심하게 눌렸거든요. 가위를 눌리는데 꿈에서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그 남자 생김새를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게 섬뜩하게 생겼어요. 일단 눈을 덮는 눈꺼풀이 없고 그냥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이 이렇게 띵글띵글하고 배가 되게 나왔고 근데 다리는 되게 얇아요. 아저씨가 이렇게 수염도 막 이렇게 듬성듬성 누가 쥐어 이렇게 뜯은 것 같이 나 있는데 맨 처음에 꿨을 때는 그냥 집 앞 전봇대에서 저희 집을 이렇게 노려보고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꾸면 저희 집 주차장 앞에서 저희 집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 꿈을 꾸니까 창문 앞에서 이렇게 부슈거리 앉아가지고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얼굴을 창문에 이렇게 밀착을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이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훑는 것처럼 여기저기 눈알을 굴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안에 있었거든요, 꿈에서.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자꾸 기분 나쁘게 자꾸 훑어보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니까 그 남자가 막 갑자기 얼굴이 막 한순간에 이렇게 종이장 꾸긴 것처럼 꾸겨지더니 막 화를 내면서 본인 다리를 당해 쿵쿵쿵 하면서 세게 쥐어 박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뒷걸음치를 쳤는데 제가 그 남자가 막 화를 내면서 저희 집 현관문 앞쪽으로 막 뛰어가더니 문을 진짜 미친 듯이 세게 막 두들기더라고요. 막 쾅쾅쾅쾅쾅 이러고 치니까 저는 놀라서 그대로 잠에서 깼어요. 꿈이 인상에 너무 깊게 남아가지고 제가 할머니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할머니 나 요새 자꾸 이상한 꿈에 자꾸 아저씨가 나온다? 이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아저씨? 이러길래 이제 생김새를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딱 들으시더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이런저런 꿈 되게 많이 꾸는데 멀쩡하잖아 람지야. 그러니까 그 꿈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아무 일 없을 거니까 잊어버려.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나서 그 당일날에 할머니가 식칼에다가 부적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제 베개랑 할머니 베개 밑에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뭐야? 이랬더니 할머니가 칼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냥 이러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별일 없이. 그래서 평소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며칠 못 가서 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떤 쌍둥이 아기가 제 양손을 잡더니 어디론가 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딱 도착해서 보니까 쌍둥이 둘이 할머니 주위를 막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막 신나게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할머니는 되게 온화한 표정으로 아기를 지켜보면서 막 재롱잔치 볼 때 어르신들 박수치는 포즈 아시죠? 이러면서 막 박수를 짝짝짝짝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이러면서 막 온화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약간 할머니랑 아기들을 제외한 모든 게 시꺼먼 배경이었는데 그 배경 사이에 할머니 뒤로 그 남자 얼굴이 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 예. 천천히 얼굴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할머니랑 아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박수치면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몸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아저씨 손에 흉기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뚫어져라 이렇게 보면서 막 미친 듯이 웃어 제껴요. 막 웃어 제끼다가 놀고 있던 애기 한 명 손을 한 손으로 덥석 잡더니 그 애를 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부터 표정이 싹 굳어요. 진짜 정색을 한순간에 하면서 몸을 막 여리저리 비틀면서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놀라서 할머니한테 달려갔는데 그 남자가 저를 보면서 투벅투벅 걸어와서 저를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할머니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시더니 막 고함을 질렀어요. 어딜 내 새끼를 건들려고 그러냐고. 차라리 날 죽여라 이 썩을 놈아. 저리 꺼져라 이놈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그 남자 보고 지르니까 그 남자가 막 화났는지 막 씩씩씩 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흉기로 자기 배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는 않았는데 할머니랑 그때 눈이 마주쳤거든요, 꿈에서. 근데 그 말은 안 하시는데 약간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너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가위에서 깼는데 할머니가 옆에서 막 끙끙 막 이러고 막 엄청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할머니 일어나봐, 왜 무슨 일이야, 일어나, 이러고 막 흔드니까 할머니가 막 식은땀이 진짜 미친 듯이 흘리는데 머리는 뜨거운 게 아니라 되게 차가워요. 오. 그러고 할머니가 막 저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아빠 좀 불러줘. 응? 아빠 좀 불러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라가지고 막 아빠 달려가가지고 아빠 할머니가 이상해요. 이러면서 아빠를 깨워서 데리고 왔어요. 이제 급히 불러서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대였는데 이제 난리 치면서 막 응급실에 가니까 이게 신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른쪽에 신장 일부를 절개해야 될 수도 있다 하셔서 병원을 입원하시게 되고 그때 4인실을 쓰셨는데 저녁에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상한 꿈 꿔서 할머니가 다쳤나 봐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아니야, 너 때문에 다친 게 아니라 다 자기 엿보라 자기가 아픈 거래요. 그래서 울지 말래요. 그러면서 막 꿈속처럼 진짜 되게 온화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할머니가 그 사이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아요. 말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여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막 집 밖에 팥 뿌리고 통소금 햇빛에 말려서 곱게 갈아가지고 막 뿌리고 막 꿈꾸는 날마다 저 대신 막 앓고 이러시니까 근데 아무리 그 꿈에 대해서 말하고 물어봐고 해도 말씀을 아예 안 해주세요. 네네. 알아봤자 좋을 거 없다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는 입원하셨잖아요. 저는 아빠랑 그 큰 집에 둘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아빠가 10시 넘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TV 크게 틀어놓고 막 컴퓨터 앞에서 일부러 헤드셋 쓰고 소리 안 들으려고 막 일부러 나가서 막 밤늦게 들어오고 이랬는데 이제 벼랑간 별짓을 다 했어요. 그 집에서 막 소리 같은 거 듣기 싫어가지고 할머니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제가 할머니가 아프신 뒤로 그 남자 영가가 저희 집에 들어온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오, 그 할머니가 가신 뒤부터? 네. 유독 그게 느껴진 이유가 일단 저희 집에 중문이 하나 있는데 그 반투명 유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명이 자동 센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만 있을 때 불이 켜져야 정상인데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켜지고 켜질 때마다 현관에 보면 사람 그림자가 서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들어오진 않아요. 이런 일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많았고 제가 막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저희 밑에가 뭐 공실이라던가 지하실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멘트예요. 근데 누가 밑에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땅이 울리잖아요, 바닥이. 네네.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누가 막 강한 막대기로 툭툭툭 이렇게 치는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TV를 보고 있거나 샤워를 할 때나 집에 걸어 다닐 때나 누가 갑자기 제 다리를 핥아요. 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혀로 다리를 이렇게 쓱 훑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막 자꾸 시도 때도 없이 가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들어왔구나. 얘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죠. 뭐 할머니가 아프시기 전엔 솔직히 저한테 직접적인 해를 가한다거나 건들진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집을 비우니까 점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저를 이렇게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적으로 제가 제 목숨에 위협을 가할 만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네, 일단 저는 그때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보니까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조금 대자연의 시기가 일찍 찾아와가지고 하필 유난히 그 사건 당일에 배가 진짜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사정 설명을 드리고 학원을 빼고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제 거실에서 혼자 이렇게 소파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진짜 아무 징조 없이 갑자기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잠이 깼는데 눈은 감고 있는 상태에서 잠이 깼는데 눈이 안 떠져요.
예. 몸도 자던 자세로 그대로 굳어 있어요. 가위를 눌린 거예요. 그냥 억지로 힘줘서 이렇게 겨우겨우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정확한 형태는 안 보여요. 실눈이라 진짜 듬성듬성 보이는데 어떤 검정색 형태? 그러니까 사람 형태라기보다는 좀 액체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물체가 소파 팔걸이 위에서 팔다리를 흐느적거리면서 막 탈출 추는 것처럼 막 춤을 추는데 진짜 춤을 미친 듯이 추다가 중간에 막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점프를 막 쿵쿵쿵쿵 할 때마다 다리가 땅에 내딜 때마다 제 배가 너무 찢어질 것 같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쿵쿵거리면서 다리를 디딜 때마다 뒤에서 뭐가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어떻게 막 눈에 힘주고 봤는데 그 뒤에서 그 검정 형태를 따라하는 영가가 그 남자 영가인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몸이 막 파르르 떨리면서 울면서 막 혼자 꺼이꺼이 그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가위 눌린 상태로 있는데 아빠가 집에 오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구두를 신고 출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구두 소리가 퇴근하실 때 멀리서부터 들리는데 아 진짜 살았다 이 생각하고 아빠 빨리 오세요 제발 빨리 오세요 이러고 속으로 진짜 계속 아빠만 와라 이러고 있었는데 아빠가 문을 이렇게 띡띡띡 여니까 가위가 싹 풀리고 눈이 딱 떠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 영가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빠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길래 제가 아빠한테 말을 걸었어요. 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아 아빠 진짜 나 아빠 때문에 살았다.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랬는데 아빠가 저를 쳐다보는데 동공이 풀려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저를 쓱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약간 제 아빠가 아닌 느낌? 약간 영혼이 나간 사람 같은 표정? 공기가 가위 눌릴 때보다 더 차가운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진짜 기가 엄청 세세요. 그나마 우리 집안에서 영향이 크게 없게 자라신 분이고 진짜 할머니도 우스갯소리로 야 니네 아빠는 기 센 걸로 이길 사람 없을 거다 이러고 이제 장난삼아 말씀하실 정도로 기가 엄청 세신데 예. 완전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뭐 인사에도 대답도 없고 그냥 방으로 가세요. 그래서 뭐지? 아빠 뭐 오늘 너무 힘들었나? 이러고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었나 보다 이러고 무서운 걸 떨치려고 소파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빠 방에서 막 화장품 그 유리 공병으로 돼 있는 화장품이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막 와장창 쨍그랑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멍하니 깜짝 놀라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지? 이러고 이제 부엌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빠가 나오시더라고요. 쓱 나오시더니 제 앞에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오. 소파에 제가 누워있고 아빠는 부엌 쪽을 등지고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온몸엔 일단 이렇게 힘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고 흰자에는 핏줄이 터져서 시뻘개요. 눈이 진짜 막 시뻘겋고 고개는 한쪽으로 이렇게 턱을 몸에 걸친 상태로 아무 말 없이 눈도 안 깜빡거리고 저를 쳐다봐요. 예. 근데 소름이 돋아가지고 제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일부러. 아빠 뭐해? 아빠 거기서 왜 그러고 있어? 아빠? 이러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다다다다 뛰어오시더니 그대로 제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엄청 세게 조르시는 거예요. 진짜 오. 장난치려고 조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리를 가지고 저를 죽이려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난생 처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빠고 뭐고 그냥 제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아빠 팔을 제 손으로 잡아서 쥐어뜯었어요. 예. 근데 그냥 계속 쥐어뜯었어요. 손톱으로 막 긁고 막 계속 쥐어뜯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시고 계속 조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아빠 얼굴을 얼핏 봤는데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막 몸이 들썩거려요. 그러면서 웃고 계신 거예요. 예.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그 웃는 톤이 그 남자 연가랑 똑같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찌 됐던 성인 남성을 그 어린 아이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진짜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이 뒤집혀진 상태로 저는 진짜 있는 힘을 다 쥐어짜서 아빠 팔을 아예 손톱으로 계속 긁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이러면 아파야 되잖아요. 아파서 이렇게 손을 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막 진짜 팔에 막 빨개져가지고 막 그렇게 뚝뚝뚝뚝 흐르는데도 안 빼니까 아, 나 진짜 죽겠다. 이러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니까 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귀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아빠가 갑자기 행동을 멈추시는 거예요. 아빠의 손이 풀린과 동시에 저는 제 목을 잡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계속 기침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밑에 서 있었어요. 와. 그러더니 근데 아빠는 아까처럼 이렇게 눈 풀린 상태로 이렇게 보시다가 뒤로 이렇게 쓱 물러가시더니 다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고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예.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할머니한테 연락을 해서 울면서 사정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큰 고모 집으로 가래요. 연락하겠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 퇴원하시는 날이 마침 다다음 날이었는데 그때 할머니랑 오전쯤에 퇴원을 하셔서 같이 집에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부적부터 확인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모든 부적들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하얗게 곰팡이가 쓸어 있었어요. 예. 그걸 보시고 진짜 할머니가 아이고 이러면서 막 한숨을 진짜 엄청 크게 쉬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회사 출근 시간이라 저희 아빠가 씻고 나오셨는데 아빠가 씻고 나오실 때 팔에 막 제가 이렇게 긁은 상처들 때문에 이제 데일밴드를 언제 붙이셨는지 막 여러 개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그걸 보고 너 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빠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그때 저한테 한 짓은 어쨌든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척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먹고도 다시 물어보니까 지금도 기억을 못하시고 오히려 역정을 내세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짓 했냐고. 예. 어찌됐던 가족들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를 입기 시작하니까 결국 아빠랑 크게 싸웠어요, 할머니랑. 네네. 이제 이사 문제로 할머니는 도저히 이 집 못 살겠다. 이거는 진짜 당장 나가야 된다고 막 울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아빠도 보다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이제 집주인한테 당일날 말을 했어요. 어른들끼리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잘 안 됐나 봐요, 서로. 네. 막 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딴 게 어딨냐. 술 써서 집 빼라는 거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나 보증금 못 준다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할머니는 무슨 소리냐. 내가 겪은 게 있는데 이 집에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헐값을 내놓은지 당신은 다 알고 있던 거 아니냐고. 이제 당장 방 뺄 거라고 이러면서 막 싸우시니까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너무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가 그럼 와서 직접 여기서 자보라고. 이 망할까 이러면서 막 쌍욕을 시전을 하니까 집주인이 옳다구나 말 잘했다. 내가 만약 아무 일 없으면 난 보증금 한 톨도 안 줄 거라고. 막 씩씩대면서 그날 바로 일상생활은 주인 할머니 집에서 하시고 일주일 동안은 초저녁부터 아침 동트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로 한 거예요. 오, 진짜로? 네네. 오. 그래서 이제 거실 소파에 이불 깔아드리고 첫째 날이 지났는데 별일이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봐봐라. 아무 일도 없지 않냐. 니네들이 다 정신 이상하니까 헛개비가 보이는 거다. 이러면서 막 비꼬면서 저희한테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둘째 날 저녁이 왔는데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고 얘기 좀 하시다가 11시 넘어서 다들 자러 들어가고 저도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서. 근데 다음날 되니까 집주인 할머니가 막 역정을 내시면서 막 그래 이사 가라 이러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그 당시에 뭐 상황을 못 봤으니까 할머니가 그때 상황을 봤대요.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는 이제 저녁 새벽쯤에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고 있는데 어디서 막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실불을 켰는데 소파에 할머니가 없어요. 주인 할머니가 안 계셔서 아빠 방도 가보고 화장실에도 없길래 제 방으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요. 예. 근데 막 안에서 막 이나 저나 이러면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주머니 여기 계세요 이러고 노크하고 문 열렸는데 안 열리더래요. 그러니까 문이 엄청 뻑뻑해서 아예 안 열렸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내가 지금 열지 못하는 문이구나 이러고 문 여는 걸 포기하시고 집안에 불을 다 켜놓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예. 그러더니 한동안 조용해지더니 안에서 막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는 소리가 나더래요. 막 쑥쑥쑥쑥 이런 소리가 나더니 덜컥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때서야 이제 문 열어도 되겠다 하고 문을 여니까 주인 할머니가 그 세탁기 있는 베란다를 향해서 머리를 박고 울면서 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라고 거실 데리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집주인분 시점이에요.
예? 이제 할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는 걸로는 집주인분이 꿈에서 조그만한 새끼 강아지가 세탁기 있는 방 쪽으로 들어가더니 막 낑낑낑 이러더래요. 주인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강아지를 따라 들어갔는데 그대로 문이 닫히더래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이 아니라 진짜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몽유병처럼 직접 걸어 들어가신 거죠. 네. 어쨌든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불을 켜려고 스위치로 다가가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방에만 유독 바퀴벌레가 많아요. 네. 불을 켜니까 방바닥이랑 방청장에 막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더래요. 예. 소름이 돋아서 막 나가려는데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힘을 줘도 안 열리고 문도 차보고 막 발로 때려보고 이러도 안 열리니까 막 문 열어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예. 근데 이제 아무도 안 열어주니까 처음에는 집주인이 이 가족들 내가 못 나가게 하니까 아기 품고 이렇게 일부러 나 가둬놓고 안 열어주는 거네 이 생각을 하고 막 욕을 했대요. 막 이나 저나 막 날 이렇게 가두고도 무사할 것 같냐고 니네가 이런 식으로 욕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제 방 안에 세탁기 놓는 작은 베란다가 있는데 이 문도 반투명 유리예요. 네네. 세탁기 실루엣만 보이는데 주인 할머니가 아무도 안 열어주니까 이제 포기하신 거예요. 기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서 막 중얼거리면서 욕하고 있었대요. 근데 세탁기는 베란다 쪽에서 어떤 사람 형체가 세탁기 안에서 뱀처럼 스르륵 기어 올라오더래요. 근데 그 조그마한 베란다 안에서 왔다 갔다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와, 예. 그리고 그 형체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문 여는 곳 앞에 서서 이렇게 가만히 있더래요. 근데 할머니는 너무 무서우시니까 가만히 그걸 보고 이렇게 떨고 있었대요. 근데 예. 이제 그 형체가 문을 열려고 이렇게 손을 쓱 올리더라는 거예요. 한쪽 손을. 예. 그대로 주인 할머니가 너무 무섭고 자기가 무슨 봉변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상태로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미친 듯이 막 빌었대요. 예. 진짜 뭐 아무 생각도 안 나시고 그냥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머리만 그냥 땅에 박고 빌기만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체가 어느 순간 안 보이고 저희 할머니가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그때 이제 주변을 살폈을 때는 뭐 바퀴벌레나 벌레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고 형태도 하나도 안 보였대요. 어쨌든 주인 할머니는 이 일을 계기로 자기가 집에서 잔 이후로 이틀도 안 돼서 방을 빼주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이제 결국 집을 이사 온 지 6개월 만에 다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야. 근데 진짜 이사 가기 전까지는 저랑 할머니는 큰 고모 집에서 생활을 했고요. 이제 아빠는 계속 그 집에서 뭐 별다른 거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그 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반지하에서 있었던 일들이 직접적으로 귀신 영상을 본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 네. 이사 후에 나중에 20살이 되고 나서 할머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반지하 얘기가 나와서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제 할머니가 봤을 때 처음 왔을 때부터 그 방마다 키가 2m가 넘는 검은색 큰 개가 강마다 지키고 있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기괴했던 게 그 개가 주변 귀신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대요. 그래서 방마다 진짜 수십 마리의 귀신들이 그 개를 중심으로 실이 꼬인 것처럼 엉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남자 귀신은 뭐야? 이랬더니 할머니 말로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개를 통솔할 수 있는 좀 강한 귀신이거나 예. 아니면은 뭐 원래부터 이 터에 오래부터 있던 귀신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듣고 생각해봐도 그 개들이 뭔지 감도 안 잡히고 그 남자 영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랑 할머니를 그렇게 괴롭히고 아빠한테 빙의 되면서까지 저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 집에서 진짜 별의별 일들이 많았구나. 저는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람지님 이제 가족분들은 또 특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집주인까지 그렇게 당해버렸으니. 네,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이 이후의 이야기인데 제 사촌 동생 친구가 신기하게도 그 집 바로 옆 건물에 살아요.
예. 종종 그 집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아저씨가 혼자서 사시는데, 근데 그 아저씨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는 상태고, 항상 이상한 행동을 한대요. 맨날 누군가를 지켜보는 것처럼 집주위를 맴돌면서 혹은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들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데요. 저도 그 집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혼자 살다 보니까 네. 가끔 지나갈 때마다 이게 힐끗힐끗 보거든요. 진짜 다른 집들의 주차장이나 이런 곳보다 햇빛도 똑같이 들어오는데도 그 집만 유독 시꺼멓고 진짜 그림자가 져 있는 것처럼 어두워요. 근데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왜냐면 그 반지하 집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넓은 그런 또 네네. 특이점도 있고. 람지님, 요즘은 괜찮죠? 네, 요즘은 괜찮은데 제가 아무래도 고모 일도 있었고 그게 비교적 최근 일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3년밖에 안 된 일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종 저도 가끔씩 이제 조현병 증세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요즘 좀 생각이 많네요. 왜요? 고모처럼 심하진 않은데 좀 자아가 이렇게 분열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서 저도 의도치도 않게. 안 돼, 안 돼. 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네, 그쵸. 근데 저는 항상 오.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저희 집안 내력이 이런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진짜 저주받은 집안이 아닌가. 아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네. 지금 람제님 뭐 이야기 하시는데도 전혀 문제 없고, 전혀 이제. 그쵸.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술을 드실 때거나 뭐 이렇게 특히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끼실 네. 때가. 그러니까 힘내시고,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강해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하죠. 아이고, 람제님 네. 오늘 이야기도 너무나 잘해주셨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람제님 아직 젊으시거든요. 되게 어리시고.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시고 참 어디 가서 말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또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저도 바라보고, 우리 귀족님들도 같이 바라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